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기본재산, 보통재산. 근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막상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공익법인 재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기본재산,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또 운영재산이라고 부르죠. 자, 살펴볼게요. 보통 설립할 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우리 설립허가 신청서에 적어서 주무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기본재산 최저 금액을 정해둔 주무관청들도 있죠. 일단 서울시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금액을 0으로 해도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익을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는 주무관청마다 다르고 법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보통재산 또는 운영재산 비율이 과다하게 높으면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하라고 하죠. 자, 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개념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이에요. 민법, 아까 우리가 1교시 때 봤던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었죠. 거기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개념이 나와요. 자, 기본재산, 보통재산은 이건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본재산은 법인이 재정적 기반이 된 자산이에요. 정관과 법인 등기부대에 등재되고 가장 중요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 사용에 불과하죠. 자, 보통재산은 그 외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보통재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같은 것들이 보통재산이죠. 이거는 목적사업 수행이나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보통재산의 유형은 대부분 이제 예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부동산 임대 수입, 주식 배당,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이를 재원으로 해서 발생한 이익금은 다 보통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익금이 아니더라도 최초 설립할 때 우리가 출연을 하죠. 그때 보통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출연한 재산은 또 보통재산이에요. 그리고 기본재산은 우리가 처분 허가를 받죠. 기본재산이지만 또 보통재산으로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서 처분 허가를 받으면 보통재산이 돼요. 자, 원론적인 걸로 돌아가서 우리가 1교시 때 뭐라고 얘기했죠? 비영리법인은 국가를 대행해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다 국가재산이에요.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했죠. 근데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에서 이 재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라고 정해준 게 기본재산이에요. 반면에 보통재산은 우리한테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인의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만 해라. 어떤 게 좀 더 자유로운 재산이에요. 우리가 사용 처분하기에는 보통재산이 자유롭죠. 어른들이 기본재산이 많으면 좋은 재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재산보다는 보통재산이 좀 더 많은 게 법인을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해서 가장 깐깐하게 따지는 기관이 이제 교육청이죠. 교육청은 기본재산 비율을 좀 과다하게 높게 설정하죠. 거의 9대 1로 설정하고 있어요. 법에 정해진 규칙은 없는데 주무관청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9대 1로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물론 사업 계획을 또 따로 세워서 보통 재산을 충분히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 넣고 소명을 하면은 보통 재산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쭉 기본 보통 재산의 유형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재산 관리를 잘 못하는 데가 있는데 기본 재산은 어떻게든 변경이 될 때 처분이라는 게 꼭 매각만 의미하진 않아요. 예금을 보증금으로 바꿀 때 또는 예금을 어떤 채권 상품에 가입할 때 그렇게 변경되는 것도 기본 재산의 처분으로 봅니다. 또는 기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기본 재산에 어떠한 변화가 있거나 제약이 생길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 재산 관리의 핵심이에요.